오늘로 40년을 살았던 이 집을 떠나요.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 되어버렸거든요. 아내가 떠난 지 10년. 이제 60세가 된 저에게는 계단도 많고 방도 넓어요. 거실 책장을 비우다가 벽 사이에 끼어있던 낡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어요. 먼지투성이에 누렇게 변한 편지 봉투였죠. 봉투 앞면의 손글씨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김민수 오빠에게. 이 글씨 알아요. 4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박지영, 제 첫사랑의 이름이었어요. 우표를 보니 1984년 하동군에서 보낸 거였어요. 지영이가 우편으로 보낸 편지였죠. 그런데 어떻게 책장 뒤에, 아마 당시 아숙집 주인이 받아서 제 책장 위에 두었다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렇게 40년 동안 전달되지 못한 채 숨어 있었던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파란 볼펜으로 빼곡하게 쓴 편지지 2장이 나왔어요. 오빠가 떠나던 그날 저도 역까지 갔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영이가 그날 역까지 왔었다고요?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오빠 앞에 나타나지 못했어요. 멀리서 오빠가 버스 타는 걸 지켜봤어요. 그 장면이 눈에 선했어요. 터미널 구석에서 저를 지켜보던 19의 지영이 손을 흔들었지만 제가 보지 못했던,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눈물이 나요. 오빠는 서울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마지막 줄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평생 오빠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이 편지는 제게 오지 못했어요. 만약 그때 받았다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가끔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것 같았던 건 지영이 때문이었을까요? 지영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무얼 하고 있을까요? 40년 만에 받은 편지 한 장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지영이를 찾아야겠어요. 60세의 나이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찾아야겠어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4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1984년 여름, 20살이었던 그 해였죠.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시골 마을로 내려와 재수하던 시절이었어요. 창피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매일 집에만 있었죠. 어느 날 약국 심부름을 가다가 강가 징검다리에 앉아있는 여자를 봤어요. 흰 원피스를 입고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햇빛에 반짝이는 강물 위, 마치 그림 같았어요. 바람에 그녀의 책이 물에 떨어졌고 저는 물속으로 들어가 건져줬어요. 고마워요. 처음 본 그녀의 얼굴, 햇빛에 반짝이는 눈이 정말 예뻤어요. 서정주 시집을 읽고 있던 19 박지영. 그렇게 우리는 만났어요. 그날부터 매일 강가에서 만났어요. 시 이야기, 서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졌죠. 지영이는 서울이 궁금하다고 했고 저는 함께 가자고 말하곤 했어요. 7월 말 해질녘 강가에서 용기를 냈어요. 지영아, 나 너 좋아해. 저도 오빠 좋아해요. 수줍게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8월 초, 대학 추가 합격 통보가 왔어요. 서울의 한 대학이었죠. 기뻤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무너졌어요. 지영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행복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를요. 합격 소식을 지영이에게 말했을 때 그녀의 미소가 잠깐 굳었어요. 축하해요, 오빠.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 같았지만 눈빛 속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며칠 후 용기를 냈어요. 지영아, 나랑 같이 가자. 서울에서 우리 둘이. 하지만 지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모님이 계세요. 저 없으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떠나기 2주 전부터 매일 강가에서 만났어요. 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요. 손을 잡고 걸었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모두 헛된 약속들이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편지를 썼어요. 지영아, 미안해. 하지만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기다려줘.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을게. 다음 날 터미널에서 직접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새벽, 아버지가 갑자기 첫 차로 떠나야 한다고 하셨어요.
지영이에게 말할 시간도 없었죠. 새벽 5시 터미널. 주변은 아직 어두웠어요. 계속 둘러봤지만 지영이는 오지 않았어요. 버스가 출발했고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마을을 봤어요. 손에는 여전히 전하지 못한 편지가 쥐어져 있었죠. 서울 하숙집에 도착해서 그 편지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40년이 흘렀어요. 제 편지는 서랍 속에, 지영이 편지는 책장 뒤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각자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20살 청년은 사랑보다 미래를 선택했고 그 선택의 대가를 평생 치르게 됐죠. 서울에서 저는 바쁘게 살았어요. 대학, 아르바이트, 취업. 처음 몇 달은 지영이 생각이 났지만 점점 일상에 묻혔어요. 2학년 때 경아를 만났어요. 도시적이고 자신감 있는 여자였죠. 함께 있으면 과거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987년 졸업 후 경아와 결혼했어요. 지영이와 헤어진 지 3년 후였죠. 결혼식 날, 무의식 중에 하객들 사이에서 지영이를 찾고 있었어요. 물론 오지 않았지만요. 아이가 둘 생겼고 가장이 됐어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가끔 비 오는 날이면 강가가 생각났어요. 시집을 볼 때면 물에 떨어진 책이 떠올랐어요. 경상도 사투리가 들리면 지영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50대가 됐을 때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암이었죠. 3년을 투병하고 임종 직전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첫사랑 있었죠? 결혼할 때부터 알았어요. 미안해. 괜찮아요. 그래도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그 사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아내를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60대가 되고 최근 일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40년 전 그 여름은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그러다 이사를 준비하며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저는 평생 오빠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지영이도 저를 평생 기억했다고요? 노트북을 켜고 검색했지만 박지영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어요. 다음 날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경상남도 하동으로요. 40년 만에 돌아가는 그곳으로요. 하동역에 도착했어요. 역사는 새로 지어져서 옛 모습은 없었어요. 40년이 모든 걸 바꿔놓았더라고요. 마을로 가는 택시 안에서 지갑 속 40년 된 사진을 꺼냈어요. 19 지영이가 수줍게 웃고 있었죠.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우리 집도, 지영이네 집도 모두 사라지고 새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하지만 강가의 징검다리만큼은 그대로였어요. 40년 전 그 자리에 그대로요. 징검다리에 앉아 한참을 물을 바라봤어요. 여기서 지영이를 처음 만났었죠. 마을 사람에게 물었더니 지영이는 10년 전쯤 서울로 갔다고 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 따라 올라갔다고요. 마을에 관해서 지영이와 친했던 할머니를 만났어요. 지영이 딸의 전화번호를 받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어머님의 옛 친구예요. 김민수. 혹시 서울로 유학하셨던 그분이세요? 지영이가 딸에게 제 이야기를 했다니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말씀하셨어요. 첫사랑 이야기를. 어머니,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치매가 와서 기억을 많이 잃으셨어요. 치매라는 말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경기도에 있는 요양원이에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어머니가 기다리셨어요. 평생.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지영이가 저를 평생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이제 기억을 잃었다고요? 이제 만나도 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요양원 302호 앞에서 다리가 떨렸어요. 4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저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창가 침대에 누군가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흰머리가 된 지영이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옆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지영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40년 전 19살의 얼굴은 아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영아. 나야. 민수.
지영이는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봤어요. 민수. 누구예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지갑에서 40년 된 사진을 꺼냈어요. 이거 봐. 이게 너야. 우리 강가에서 매일 만났잖아. 지영이가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예쁘네요. 누구예요? 자기 자신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영아, 우리 사랑했잖아, 40년 전에. 그때 지영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떠올리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민수 오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 나야. 지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오빠 기다렸어요.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미안해, 지영아. 너무 늦게 왔어.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주름지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분명히 지영이의 손이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지영이의 표정이 다시 흐려졌어요. 저기 누구세요? 제가 아는 민수 오빠는 젊고 잘생겼는데 당신은 할아버지잖아요. 지영이의 기억 속 저는 아직도 20살이었던 거예요. 나가세요. 민수 오빠 아니면 만나기 싫어요. 복도로 나와 주저앉았어요. 40년 만에 찾아왔는데 잠깐, 딱 잠깐만 저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그 잠깐의 순간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지영이도 평생 저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며칠 후 집에서 40년 전 제가 쓴 편지를 찾아냈어요. 먼지 쌓인 상자 맨 밑에 있었어요. 지영이가 보낸 편지와 똑같이 누렇게 발에 있었죠. 지영아, 미안해. 하지만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을게. 40년이 지난 지금 이 약속들은 거짓말이 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진실이에요. 완전히 잊은 적은 없었다는 것. 2통의 편지를 가지고 다시 요양원으로 갔어요. 지영이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옆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어요. 지영 씨,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40년 전 당신이 쓴 편지예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민수 오빠께. 오빠가 떠나던 그날, 저도 역까지 갔었어요. 지영이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의 변화는 없었지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는 평생 오빠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편지를 다 읽자 지영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깊은 곳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제가 쓴 편지를 읽었어요. 20살 청년의 열정과 약속들을. 2 편지를 지영이 손에 쥐어줬어요. 지영이는 편지를 꼭 쥐고 놓지 않았어요. 40년 전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강가에서 만난 날, 매일 징검다리에서 만나던 여름, 사랑 고백하던 그 순간. 지영이는 말이 없었지만 가끔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미하게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지영이 손을 잡았어요. 지영 씨,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4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지영이가 저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미소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석양이 질 무렵 요양원을 나오면서 깨달았어요. 시간이 모든 걸 앗아가도 사랑만큼은 남는구나.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사랑이 있구나. 그 후로 일주일에 2번씩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지영이는 매번 저를 못 알아봤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으니까요. 손을 잡고 창밖을 함께 봤어요. 가끔 시집을 읽어줬어요. 서정주의 시를요. 지영이는 조용히 듣다가 가끔 눈물을 흘렸어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어요. 눈 내리는 날, 지영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예쁘네요. 나도 좋아해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은 다 좋아요. 지영이가 순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지금이 행복하다는 거요. 봄이 왔어요. 요양원 정원에 벚꽃이 피었어요. 휠체어를 밀고 벚꽃 아래를 천천히 걸었어요. 꽃이 피 바람에 날려 지영이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예쁜 걸 왜 진작 보지 못했을까요? 지영이의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40년 동안 놓친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이라도 함께 있으니까요. 지영 씨, 저는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4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지영이가 미소 지으며 작게 말했어요. 저도 행복해요. 벚꽃잎이 우리 주위로 흩날렸어요. 마치 축복처럼요. 60세와 59세. 오래된 연인, 40년 늦게 만났지만 그래도 만난 것에 감사했어요. 기억은 사라졌지만 마음은 남아 있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40년 전 그 여름, 강가에서 지영이와 함께 봤던 하늘처럼요. 시간은 흘렀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랑도 그렇구나 싶었어요. 형태는 바뀌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구나. 지갑에서 40년 된 사진을 꺼냈어요. 19살 지영이가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고마웠어, 지영아. 내 청춘이 되어줘서, 그리고 내 마지막 사랑이 되어줘서. 느리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길을 첫사랑과 함께 걷고 있다는 평온함과 함께요.